안녕하세요. 토스 인터넷 시스템 엔지니어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망블리 환경 운영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인데 그 중에서 VDI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목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 목차 3가지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VDI에 접속하기 위한 요건하고, 두 번째, 사내와 외부 VDI 접근 구분 방법, 그리고 VDI 환경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VDI에 접속하기 위한 기기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보통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시와 MAPA 그리고 SAML 2.0과 TrueSSO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세시와 전통적인 VPN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통 세시는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VPN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안 모델 같은 경우는 세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VPN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터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세시는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해외 지사의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직원이 해외 가까운 리전에 붙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서 확장성은 좋은 편이고, VPN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보통 요즘 세시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성능이 좋다고는 나와 있지만 대부분 성능은 좋지만 레이턴시 부분에는 약간 손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까지 도달하는데 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VDI 한정에서는 조금 레이턴시가 느리고 마우스나 키보드 동작이 조금 느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PN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사내 네트워크 성능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없고 오로지 사내 네트워크 성능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 범위에 대해서는 세시 같은 경우에는 DLP, GTNA 등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고, VPN 같은 경우는 암호화 터널링 그리고 접속할 때 백신 체크 정도 하는 것을 주로 보았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버롤 점수를 참조하여 기기 네트워크 접근 허용 여부를 판별하는 게 저희한테 있습니다. 여기 점수 항목을 보시면 오버롤이 90점이고 OS가 65점, 그리고 센서 컴피그가 100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OS 점수와 센서 컴피그 평균을 내서 센서 컴피그에 조금 가중치를 둬서 오버롤 점수를 주고 있고, 이 오버롤 점수가 특정 관리자가 정한 점수를 넘지 못하면 사내 네트워크 환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I뿐만 아니라 다른 사내 네트워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OS 같은 점수 산정은 OS와 센서 컴피그 다 관리자가 정의한 룰대로 점수를 받게 되는데, OS 점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드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다 깔렸는지 이런 점수를 기반으로 점수가 산출되기도 하고, 그 센서 컴피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백신에 관한 설정이나 현재 구성 요소의 상태 이런 부분을 체크하여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기반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속 차단 케이스는 정의되지 않은 공인 IP에서 접속 그리고 비정상적인 위치가 있는데요. 먼저 정의되지 않은 공인 IP에서 접속은 보통 VPN 환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내 네트워크에 그 공인 IP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 공인 IP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세시 기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 환경에서 정해진 공인 IP를 통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정의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위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VDI에 붙었는데 한국에서 붙었는데 1시간 뒤에 미국에서 붙는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저희 세시에서 차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백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미설시 상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검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패키펜스와 낙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낙의 기능을 얘가 해줄 수 있습니다. 뭐가 설치가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에서 패킷펜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이 발표 끝나고 뒤에 네트워킹 좀 가시면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FA인데요. 저희 VDI 접속할 때 멀티팩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는 윈도우 헬로와 맥 터치 아이디 기반의 지문을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문이 없는 분도 아주 드물게 계시기 때문에 인증된 모바일 기기에서 푸시 알람을 보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다음에 바이오메트릭 인증을 하고 접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추가적으로 윈도우즈 아이디 패스워드를 추가 인증할 필요 없고요. 바로 바탕화면으로 로딩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게 쌈의 2.0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아까 보셨다시피 VDI는 저희 망블리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망블리 환경에 있는데 방금 옥타라노 화면 클라우드를 보셨을 텐데 이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망블리에서 퍼블릭을 지금 통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VDI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먼저 게이트웨이 서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사멜 IDP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사멜 IDP에 인증을 시도하여 오는 결과값의 인증 토큰을 활용해서 게이트웨이 서버로 다시 제출해서 이 과정은 이제 VMware 솔루션의 그 True SSO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MSCA로부터 아주 짧은 기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인증서로 VM을 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제출을 하고 AD에서 검증을 해서 유효하다면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환경을 쓰다 보니 VDI에서 저희는 사내와 외부 접근이 다르게 통제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얼레이전 VPN 환경이고, 그리고 망블리 시스템 입장에서 보이는 IP는 VPN IP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PN IP를 가지고 사내인지 외부인지 판별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실제 할당받는 IP는 사내 시스템이든 아니면 밖에 카페 와이파이든 이런 IP이기 때문에 망블리 시스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내에서는 서버 접근용 VDI는 망블리 PC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급한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저희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다 보니 URL을 2개를 만들면 되게 쉽게 해결이 가능했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IT팀으로서 그 부분은 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URL 1개로 사내와 외부 이걸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CC에서 사내 DNS 통신 여부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사내 DNS와 통신이 안 되는 경우, 사내 DNS를 받지 않은 경우는 요거는 사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책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는 VM에서는 소스 IP가 게이트웨이 서버 IP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게이트웨이에서는 소스 IP가 커넥터 IP밖에 보이지 않고 어쨌든 사용자 IP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다시피 커넥터가 외부용, 내부용이 있는데 이 각각의 뒷단에 있는 게이트웨이 외부용과 내부용과 통신하게 해서 URL 하나씩 딴다면 정말 쉽게 해결이 되지만 URL 2개를 접속해야 된다면 사용자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DNS 서버에서 정책 베이스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정책 베이스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DNS 서버를 지금 현재 AD를 쓰고 있는데 AD에서 폴리스페이스 DNS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페이스 DNS는 보통 윈도우 서버 2016 이상이면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는 iOS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꼭 VDI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적인
DC를 보유하고 계셨다거나 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할 때 외부에서는 외부 커넥터, 내부에서는 내부 커넥터 붙은 다음에 그 커넥터에서 DNS 서버에 질의하게 되는데 그 커넥터 IP에 따라 다른 A 레코드 응답을 줘서 밖에서는 외부용에 맞는 게이트웨이 서버 IP를 리턴해주고 내부에서는 내부 IP를 리턴해주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 게이트웨이 접근하시면은 VM과 통신에 서버 접근용 VM ACL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부용을 붙게 되면은 서버 접근용 VM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VDI 환경 운영 부분인데요. VDI 내에서 서비스 접근하고 장기 미사용과 퇴직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윈도우 10이 EOS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뭐 헬프 선제 조치나 더 편안한 환경을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VDI 환경에서 사용자 기반 AC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VDI뿐만 아니라 망블리 PC에서도 사용자 기반 ACL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하나 무너지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가면 IP가 바뀌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DR 센터에서 IP가 바뀌어 올라오면 사용자들이 롤베이스가 아니라면 요거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또 접근할 시스템을 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롤베이스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DR 센터로 바뀌어도 사용자가 모두 원하는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사용 퇴직자 관리 부분에서는 장기 미사용 저희 90일 정도 미접속하면 회수를 하고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30일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 DB 기반으로 퇴직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회수하고 그리고 30일 정도는 전원 오프하고 권한을 모두 뺀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실 부분이 윈도우 10 EOS 대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자가 저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 VM을 다 윈 11을 올려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자동화해서 한 달 안에 끝내게 되었고요. 이 부분 로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윈 11에는 TPM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PM 디바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VM을 전원을 끄고 TPM 6.0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TPM을 우회하는 방법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우회되었다는 이런 IS도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제 마인드 자체가 제 마음도 제로 트러스트라 그 퍼블랙에 있는 건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PM을 추가하고 그 다음 VM 혹시니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자들 데이터가 날아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VM 스냅샷을 걸고 그 다음에 VM 업그레이드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그에 맞게 게스 타입을 최신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 부팅 완료를 확인합니다. 이 부팅 완료 확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부팅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야만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돌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한 3분이면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분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윈도우즈 뭐 업데이트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 뭐 재부팅이 된다거나 하면 뭐 15분, 20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는 시간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요 VM 내에 있는 VM 툴즈를 가지고 얘가 서비스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11 iOS를 마운트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마운트하지 않고 다운받아서도 할 수 있는데 이미 VM이고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걸 그대로 FC 통해서 끌어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다운받는 거는 네트워크 트래픽도 쓰고 용량도 차지하기 때문에 가상 iOS 마운트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런트 셋업을 돌려서 이 순간부터는 이제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업무도 잠깐씩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다 협의하고 새벽에 다 도는 일정이지만 그래도 접속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가 끝난 뒤에는 이제 자동으로 재기동되고
윈11은 올라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 시스템 기준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VM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오래 놔두시면 스냅샷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 병합하는 시간도 나중에 커지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이 스냅샷 병합이 실패하게 되면 뭐 데이터를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일 정도 저희가 보관을 했고, 물론 지금 30일이 지나서 다 모두 삭제되어 있지만 그 전에 복원을 요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11 업그레이드로 가셔도 딱히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덜 쓰기 위해서 iOS를 마운트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 마운트된 거를 해제하는 스크립트는 별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생기다 보니 되게 난잡해지고 코드도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기존에 11줄이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겼다니까 500줄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헬프 선제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보통 VDI 접속하실 때 안 되시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IT팀을 찾지 않고 약간 MBTI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I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찾고 계속 시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시도는 하시는데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데 접속하시면 저희가 로깅이 되고 있어서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실패 알람을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신다면 직접 안내를 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VM 내에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 간격을 안 두고 계속 크롬이 100% 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VM 내에서 어떠한 버그가 발생해서 사용자가 CPU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시고 느린 환경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선제 조치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뭐 크롬을 껐다 키시거나 아니면 뭐 VM을 재기동하시거나 이렇게 먼저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 보면 백신에서 패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악성 코드는 분명히 뭐 랜섬웨어를 암호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CPU도 많이 쓸 거고 IO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희는 리소스 알람을 받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CPU뿐만 아니라 예시가 CPU고 IO도 저희가 알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식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편의성 개선은 사실 VDI를 안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법도 있고 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VDI를 쓰는데, 사용자가 최대한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소스 같은 것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라이브로 증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 주시면은 잠시 기다려 주세요, 뭐 접속 해제해 주시면 늘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접속 해제해 달라고 하면은 뭐 10분이 기다릴 수도 있고 20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저희는 라이브 증설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워쉘을 활용하면 하실 수 있고, VDI 디스크가 공간이 부족해요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제가 망우리 PC에서 명령어 한 줄만 입력하면 바로 증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도 있고, 디스크뿐만 아닙니다. 뭐 CPU, 메모리 이런 것도 다 라이브로 증설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용자가 업무를 하실 때 이런 요청에서는 무중단으로 업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관리자 편의성도 저희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I 부여할 때 보통 이건 그룹웨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승인 부여 시 자동에 맞게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저희 팀원분이 한번 해주셨는데, 권한 신청을 하면 기존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부여하고 망우리 PC 이제 제가 접속해가지고 로그인해서 할당받을 VDI 선택하고 사용자 검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인터럽트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 한 키에 자동화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레니움을 활용해서 한 키에 자동화를 해왔고, 이걸로 인해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규 입사가 많고 그러면은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하셨다가 다음 분이 2분 뒤에 신청하고 3분 뒤에 신청하고, 그럼 제 업무가 계속 인터럽트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화로 상당히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에는 사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 트리거를 만족하면 이제 리소스는 마음대로 증설하도록 하시게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성능 때문에 VDI가 느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네트워크 지연이나 사용자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VMN 내에서 레이턴시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고, 그다음에 VDI에서 마주할 수 있는 뭐 헬프 사항, 궁금한 사항들도 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안에 환경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